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 사실 공부를 아예 안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 아직 잡고 있는 중이긴 한데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내용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본인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죠. 어떤 일을 지금 정확히 하고 있으시죠? 웰더입니다. 용접사입니다. 네. 파이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파이프 샵입니다. 이것이 첫 직장인가요? 세 번째 직장입니다. 첫 번째 직장은 어디였어요? 첫 번째 직장은 건물 구조물 빔을 만드는 회사에서 3일 근무하고. 그 리치몬드에 있는 중국 분들밖에 없으시는. 예. 처음에 이력서를 막 뿌리고 거기 연락 와서 거의 3일 일하고, 두 번째 직장 콘크리트 펌프 트럭 이렇게 길게 뻗어가지고 이제 레미콘의 트럭이 콘크리트 부어주면은 이제 높은 건물 같은 거 지을 때 할 수 있게 그거 만든 회사가 두 번째고 지금 세 번째 회사입니다. 지금 용접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죠? 왜냐면 이 전에 용접 전에 이런 트레이드 건설업 쪽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훅 하고 용접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제가 그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할 때 늘 이제 나는 캐나다 회사에 들어간다 꼭 들어간다 이렇게 계획 없이 막무가내로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거기서 알게 된 친한 형 누나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용접을 먼저 시작하셨어요. 그랬을 때 제가 꿈꿔왔던 거와 굉장히 근접해 보여서 저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캐나다에서 웰더가 지금 몇 년 차 정도 되셨죠? 5년 차, 꽉 채운 5년 차에서 6년 차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6년 차 되는데 캐나다에서 웰더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줘. 일단 첫 번째 회사에는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아예 없었고요. 첫 번째 그 중국 회사 회사는 3일 있었던 유일하게 학교를 나온 사람이었고 그분들은 영어도 잘 못하셨어요. 다 중국 분들이었고 두 번째 회사는 이제 규모가 이제 좀 많이 커졌어요. 거기는 주로 이제 캐네디언들, 이제 백인 분들이 많았고 그 중에 이제 용접하는 분들은 뭐 한 대여섯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학교 나온 사람은 2명, 나머지 4명은 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회사는 사실 용접 전문 회사는 아니고 트럭 회사에 저는 용접 팀에 있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회사 파이프 샵은 모두가 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용접을 할 때 이제 용접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는 학교를 꼭 나와야 되지만 자격증이 없어도 일은 할 수 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학교를 나와서 서티피케이트이 있으면 급여를 더 받게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이해가 살짝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일을 하려면 꼭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는 건가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네. 회사들마다 이제 만드는 제품들이 뭐 다른 거고 거기에서 뭐 사용되는 용접도 다 다른 거고 근데 이제 그 용접 자체가 이제 더 많은 기술을 요구하고 안전성으로 그 위험성이 크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사람이 용접을 할 수 있는지 이제 자격이 되는지 그걸 증명하기 위해 이제 자격증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아주 적은 기술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용접 회사에서는 자격증 없이도 충분히 근무를 할 수는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근무하는 파이프 회사는
이게 압력이 발생하니까 굉장히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사고가 나중에 날 수 있으니까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접을 굉장히 잘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모두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예, 모든 제품들은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일인가요? 저는 샵에서 일을 하는데 샵 일은 비교적 위험성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샵 일은. 근데 현장은 뭐 높은 데 올라가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뭐 밀폐된 공간도 있고 하니까 위험할 수 있겠죠.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얄짤없이 잘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푸시가 없고, 물론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이제 놀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런 제품을 빨리 생산하려고 하는 뭐 그런 거로 인해서 안전에 지장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충분히 잘립니다. 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럼 당연히 그 자격증 얘기로 돌아가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급여 차이도 있지요. 자격증을 요구하는 회사가 급여를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근무했던 회사에서 자격증이 있으면 좀 더, 예, 급여가 빨리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교를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딱 라형의 경험만을 비추어 봤었을 때 뭐 어떤 학교를 갔었나요? 어떤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들었어요? 퀀틀렌이라는 자막. 그 학교를 나왔고요. 웰딩은 레벨 C, B, A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기본적으로 자격증이 이제 영어로 certificate이라고 하니까 네. 레벨 C, B, A 과정을 마칠 때마다 certificate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자격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졸업장 개념인 것 같아요. C가 제일 낮고 B가 그 다음 A가 그 다음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직, 구인 뭐 이런 광고하는 사이트에 가면 회사가 우리는 레벨 C 웰더를 원한다, 뭐 레벨 B 웰더를 원한다, 뭐 이런 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기술 검증 자격증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여기선 티켓이라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요구하는 티켓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티켓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학교를 다닐 때 어떤 식으로 교육이 되나요? 용접이. 이론과 실습의 비율은 어떻게 되고 어떤 식으로 교육이 되어지는지. 일단 책이 이론과 실습 책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번이라는 종류의 용접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론 책이 있고 두꺼운 이론 책이 있고 얇은 실습 책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은 처음에 교실에 들어가서 그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오늘 실습 그 이론을 토대로 어떤 실습을 할 건지 설명하는 시간을 1시간을 갖고 1시간 정도 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실습실에 들어가서 주로 이제 실습을 하는 거고요. 그 이론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각자 알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책이 얇을 경우에는 뭐 한 일주일 만에, 책이 두꺼우면 뭐 3주 만에도 시험을 봤던 그런 교과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레벨 C, 뭐 B, A 그 과정을 마치는 마지막 단계에서 그간 배웠던 모든 책들을 토대로 시험을 봐서 파이널 테스트. 예, 파이널 테스트를 봐서 이제 서티피케이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실습 위주고, 네, 책의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모든 내용을 다 하긴 합니다. 해보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많이 안 쓰이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맛보기 형식으로 살짝 해보는 경우가 많고, 현장에서 취직하면 쓸 일이 많은 그런 내용들 위주로 오랜 기간을 두고 계속 연습하고, 그러니까 교수가 처음에 이제 데모라고 하죠. 한번 보여주면, 그리고 학생들이 모여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각자 자기 방에 가서 부스에 들어가서 각자 연습을 하면서 잘 안 되거나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교수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또 혼자 연습하고 뭐 그런 식의 시스템입니다. 그 레벨 C, B, A 기간이 어떻게 돼요? 퀀틀란 유니버시티 프로그램에 의하면 기간은 레벨 C가 7개월, 레벨 B가 4개월, 레벨 A가 2개월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뀌었어요. 제도가 바뀌면서 레벨 1, 2 그리고 레벨 3 그리고 엔돌스먼트라고 그렇게 바뀌었는데 레벨 C가 레벨 1, 2인 거고 레벨 B가 레벨 3인 거고 레벨 A가 엔돌스먼트 이런 식으로 이름만 바뀌었는데 기간이 그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름 바뀌고 레벨 C 그러니까 레벨 1, 2 그게 7개월 똑같이 그건 7개월이고 레벨 B 레벨 3에 해당되는 레벨 B는 4개월에서 2개월로 줄었고 마지막 거는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었어요. 그러면은 레벨 C를 맞추고 바로 B를 시작하고 그 다음 B를 맞추면 바로 A를 시작하고 이럴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레벨 C를 마치면 1500시간의 근무 그 기록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레벨을 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1500시간 해서 레벨 B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또 말씀 안 드린 게 여기에 또 하나 레드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인터 프로빈셜이라고 해서 그 캐나다 안에 어떤 주에 들어가든지 이 사람은 자격이 있다라는 뭐 그런 뭐 한국말로 하면 또 자격증인 것 같아요. 그게 있어요. 그거는 레벨 B 이상 그리고 4,500시간의 근무 시간이 있을 때 이제 지원을 해서 시험을 봐서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캐나다는 주라고 하죠. 한국으로 치면은 뭐 경기도, 경상도 이런 식으로 도로 나눠지는 것처럼 여기는 프로빈스라고 주로 나눠지는데 각 주마다 그 배우는 게 약간 시스템이 달라요. 그리고 자격증도 다르고 뭐 자격증 시험도 다 다르고 이름도 다 다른데 그렇다고 그 주에 갔을 때 뭐 시험을 또 본다거나 이런 걸 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캐나다 주 어디에서든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자격이 있다. 그래서 레드실 웰더다. 뭐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주는 거죠. 오빠 그럼 어디 가도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저는 다른 주에 가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레드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학교에서 용접 프로그램을 듣기 위해 다녔을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힘들었던 건 아무래도 언어적인 문제죠. 영어를 그 현지인처럼 하지 못하니까 일단 선생님이 뭘 설명해주면 때에 따라 다른데 뭐 적게는 30%밖에 이해 못하고 잘 될 때도 뭐 한 거의 7, 80%그 이상 이해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치껏 따라 했었어요. 막 주로 이제 적으려고 했었고 그래서 눈치껏 옆방 친구 방에 가서 진짜 미안하다 하면서 하는 걸 잠깐 구경하기도 하고 기계 세팅하는 것도 못 알아들었으니까 막 따라하면서 적으면서 따라하고 그런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 친구들이 나중에 착해서 친해지고 이랬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줬는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사람을 좀 약간 이해를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뭐 이해를 하고 해주고 그런 건 느껴졌는데 그게 아무래도 힘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공부 그 책을 알아서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서 이론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때도 네, 영어 단어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때도 고생이 많았고 그죠.
그리고 레벨 C, B, A 마칠 때마다 이제 종합적으로 테스트, A는 테스트 없었습니다. 참고로. 레벨 C, B 마칠 때마다 파이널 테스트 하고 뭐 레드시 시험 볼 때 그때는 공부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때 진짜 힘들었죠. 네. 현장에서의 경험은 아예 따로 하는 게 낫겠지? 이런 내용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꺼요?